기계 설비에 의해 형성되는 위험점 부분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필기에서도 중요하지만 실기 중 작업형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위험점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협착점입니다. 협착점은 무엇이냐 하면 왕복 운동하는 운동부와 고정부 사이에서 형성되는 위험점으로서 대표적으로 프레스를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밑에 예시가 나와 있는데 위에서 모양을 내기 위해서 프레스가 내려오고 있는 것이 운동부, 그리고 밑에 있는 틀 모양이 고정부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해해서 암기해줘도 좋지만 앞글자를 따서 이런 식으로 외워보도록 할게요. 내 친구 협의는 배가 왕고프,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위험점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끼임점입니다. 자, 끼임점은 말 그대로 끼이는 것인데 어떻게 끼이는 것이냐면 기계의 회전 또는 직선 운동 부분과 고정부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으로서 대표적으로 연삭속돌과 작업대,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글자를 따서 외워주도록 할게요. 기회, 직고연. 자, 그 다음에 기타 두 가지 정도도 더 체크해서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절단점입니다. 절단점은 말 그대로 절단하는 것으로, 자, 이것은 두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 정육점에서 고기 자르는 기계를 많이 봤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봐주시면 되는데, 절단점은 회전하는 운동부 자체에서 운동하는 기계 부분 자체의 위험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적으로는 밀링 커터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앞글자를 따서 절, 회, 자, 밀,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물림점입니다. 물림점은 말 그대로 강아지나 사람이 물었을 때 생각하면 되는데, 물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작용해야 됩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축에 물려 들어갈 위험성이 있는 곳을 물림점이라고 합니다. 페트병 같은 거를 찌그러뜨리거나 그 다음에 캔 같은 거를 찌그러뜨려서 내보내는 것도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기어, 롤 같은 게 있고 압연기 등도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는 것은 말 그대로 두 개가 작용해야 되고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게 물림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접선 물림점입니다. 접선 물림점에서 접선은 중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나오는 부분인데, 원이 있을 때 이렇게 접하는 선이 있는 것이 접선입니다. 자, 이것은 수학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원 위에 선이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전거 페달 같은 걸 보게 되면 체인에 엉켜 있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따라서 이 사이에 손이나 기타 물질들, 즉 옷깃 같은 게 끼는 것이 접선 물림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회전 말림점은 말 그대로 회전해서 말려 들어가는 것으로 회전하는 물체의 돌기 회전부에 의해 장갑 등이 말려 들어가는 위험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회전 말림점이 사용되는 기계에 대해서는 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평균 고장기간 MTTF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도 마찬가지로 실기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으로서 수리에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에 대한 평균 수명을 의미합니다. 앞에 있는 MTBF는 수리에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것은 수리할 수 없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부분을 둘 다 외워줘야 되는데, 직렬계 수명은 MTTF 곱하기 n분의 1로 할 수 있는데, 이때 n은 무엇이냐면 요소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렬계 수명 공식도 같이 암기해주면 되는데, 직렬이 더 많이 출제되긴 하지만 병렬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자, 우측에 있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고 연쇄성 이론, 도미노 이론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이론은 실기에서도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앞선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인리히와 버드가 숨어져 있죠. 자, 이 하인리히는 비율이 뭐가 있었냐면 1대 29대 300으로서 1은 중상, 29는 경상, 300은 무상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하인리히 도미노 이론 또한 중요한데 각각의 단계별로 외워줘야 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암기법을 사용해서 하인리의 도미노 이론을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 보도록 할게요. 사유지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결렬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사유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냐면 불완전한 행동과 상태를 사상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을 밑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유지 밑줄 치고 1번, 그 다음에 개발 결렬을 2번, 그 다음에 불안한 행동 상태를 3번, 그 다음에 사는 4번, 상은 5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사유지는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발 결렬은 개인적인 결함, 세 번째, 3단계는 불완전한 행동 및 상태로 봐주시면 되고 4단계와 5단계는 일반적으로 다 사고와 상해이기 때문에 3단계까지만 확실히 암기해 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버드의 신도미노 이론은 하인리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서 버드의 비율도 중요한 포인트가 됐었죠. 버드에서 암기해야 되는 비율은 1대 10대 30대 600이었습니다. 앞의 내용을 참고해서 한 번 더 상기시켜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럼 버드의 도미노 이론은 어떤 식으로 암기하면 좋을지 암기 팁을 한 번 더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드는 새를 생각하면 되는데 새가 어떻게 되었냐면 통구이가 되었습니다. 통구이가 되어서 직사해버린 것이죠. 좀 잔인한 얘기지만 이런 식으로 암기해야지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새는 버드를 생각해주면 되고 이때 통 1번, 그 다음에 구이는 2번, 그 다음에 직사의 직은 3번, 사는 4번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때 통구이의 통은 통제 부족, 그 다음에 구이의 구는 기본 원인, 직사의 직은 직접 원인, 그 다음에 사는 사고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담스 부분도 가끔 출제되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1단계는 관리구조, 2단계는 작전적 에러, 3단계는 전술적 에러가 있다 정도만 암기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해 예방 기본 4원칙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도 출제가 많이 되면서 실기에서도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 줘야 되고 이것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정도만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원래 하인리의 제시 원칙은 10가지였지만 4가지로 요약해서 이 재해 예방 4원칙을 암기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글자를 따서 암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원, 손, 대, 예를 동그라미 쳐주시고 어떤 식으로 암기해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재해 예방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재예는 예대를 소원한다. 그래서 재예는 예대를 가기 소원한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글자인 예인 예방 가능 원칙, 대는 대책 선정 원칙, 그 다음에 손은 손실 우연 원칙, 원은 원인 연계 원칙으로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원인 연계 원칙은 무엇이냐면 사고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원인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라는 뜻이고 손실 우연은 마찬가지로 손실 우연은 사고의 결과 생기는 손실은 우연하게 발생된다. 나머지 부분은 가볍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상해 정도별 분류 해당 부분도 실기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필기에서 완벽하게 외워주시는 게 중요해요. 필기에서는 별 1개로 중요도가 생각보단 낮지만 실기에도 출제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상해 종류별 분류 또한 실기에서도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되고 이 세부 항목들을 적는 것이 실기에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 암기해 주시는 게 포인트가 되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출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란색은 무조건 외운다고 생각을 해주고 나머지 검은색 부분은 자주 읽어줌으로 해서 눈에 익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해 발생 형태별 분류 해당 부분도 마찬가지로 실기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파란색으로 체크된 부분은 많이 출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체크해서 반드시 암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강의의 마지막 부분 안전 인증 대상, 기계 기구 및 설비의 방호 장치까지 한번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도 실기까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기계, 기구 및 설비, 그 다음에 방호장치까지 모두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그 중에서 기계, 기구 및 설비는 암기법을 활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전리, 배고, 푸아서, 롤케이크, 사고네. 가끔 암기법을 만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철자를 파괴하는 경우도 발생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쉽게 외워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각각 번호를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리의 전이 1번, 그 다음에 리가 2번, 그 다음에 고가 3번, 그리고 푸가 4번, 아가 5번, 그리고 롤케이크의 롤이 6번, 그 다음에 크가 7번, 마지막으로 4가 8번, 진짜 마지막 곤이 9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리의 전은 전단기 및 절곡기, 리는 리프트, 고는 고소작업대, 프는 프레스, 그 다음에 아는 압력용기, 얘만 특별히 압력용기입니다. 그 다음에 롤케이크의 롤은 롤러기, 크는 크레인, 사는 사출성형기, 고는 곤돌라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방어장치는 눈으로 한번 많이 읽어보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적용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연삭기의 회전 속도 공식입니다. 해당 공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줘야 되고 실기에서도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정리해서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대입하는 단위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이때 지름은 밀리미터로 대입하게 되고 분당 회전수는 RPM이 됩니다. 지금 공식이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 공식은 그렇게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 단위 환산이기 때문인데 미터와 밀리미터를 비교하게 되면 1미터는 몇 밀리미터가 되냐면 1000밀리미터가 됩니다. 따라서 단위 환산을 하기 때문에 1000으로 나눠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우측에 있는 기출문제는 직접 한번 풀어본 다음에 잘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카페나 혹은 오픈 채팅방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계속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둥근 톱 기계의 방호 장치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중요하냐면 첫 번째, 방호 장치의 종류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톱날 접촉 예방 장치로서 톱날과 신체의 접촉을 예방하기 위한 덮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발 예방 장치로서 말 그대로 반발하는 것을 예방하는 장치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우측에 있는 핵심 키는 반드시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실기에 꼭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공물과 톱날 접촉 예방 장치는 8mm 이내고 그 다음에 테이블과 톱날 접촉 예방 장치는 25mm 이내다라는 걸 체크하고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분할날의 두께는 톱 두께의 1.1배 이상이 되어야 될 것. 두 번째, 분할날과 톱날 원주면과의 거리는 12mm 이내로 조정해야 되며 세 번째, 표준 테이블 면상의 톱 뒷날에 3분의 2 이상을 덮도록 해줘야 되고 분할날 조인 볼트는 2개 이상이 되어야 되며 볼트는 이완 방지 조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분할날의 설치 조건은 필기와 마찬가지로 실기에서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고 미주침 부분 위주로 반드시 외워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롤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울 혹은 가드를 설치하는 것인데 이 가드와 위험점 간의 거리 그리고 가드의 개구부 간격을 구하는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앞쪽에 있는 공식은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기에서도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식은 바로 암기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보게 되면 가드의 개구부 간격 y는 6 플러스 0.15 곱하기 x, 이때 x는 가드와 위험점 간의 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쉽게 대입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구면에서 위험점까지의 거리가 60mm 위치에 풀리가 회전하고 있다. 자, 이때 개구면에서 위험점까지의 거리가 공식에서 x값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드의 개구부의 간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따라서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y는 6 플러스 0.15 곱하기 60을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15mm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롤러기에서 중요한 방호장치인 급정지 장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정지 장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손 조작식, 복부 조작식, 무릎 조작식이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참고 그림을 보게 되면 롤러기 급정지 장치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해당 그림을 참고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어느 것을 외워야 되냐면 급정지 장치의 설치 위치입니다. 손 조작식일 경우에는 밑면에서 1.8m 이내, 복부일 경우에는 밑면에서 0.8에서 1.1m, 무릎일 경우에는 밑면에서 0.6m 이내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해당 부분은 필기에서도 많이 출제되고 실기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설치 위치는 반드시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방호장치의 성능 조건을 보도록 할 건데, 앞면롤의 표면 속도 구하는 공식은 앞에서 한번 배웠던 공식이기 때문에 그대로 암기를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이때 표면 속도를 구했을 경우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30m/min 미만일 경우와 30m/min 이상인 경우로 나누게 되는데, 미만일 경우에 급정지 거리는 앞면롤의 원주에 곱하기 3분의 1 이내를 한 거리가 되는 것이고, 30m/min 이상일 경우에는 앞면롤 원주 곱하기 2.5분의 1 이내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자, 해당 부분도 마찬가지로 실기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공식도 같이 암기해줘야 되고, 앞면롤의 표면 속도에 대한 급정지 거리도 같이 암기해주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측에 있는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모를 경우에는 오픈 채팅방 혹은 네이버 카페에 질문 남겨주시면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아세틸렌 용접 장치의 압력 제한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필기와 실기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으로서 어떤 부분을 암기해야 되냐면 항상 숫자 부분 있는 것을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게이지 압력이 127kPa를 초과하여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암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 포인트가 되는 것은 127kPa는 반드시 암기할 것.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발생기실의 설치 장소 및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도 마찬가지로 법규에서 나오는 부분으로서 필기와 실기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숫자에 대한 빈칸 넣기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어디에 밑줄을 쳐주면 되냐면, 발생기실 설치 장소의 두 번째 줄, 설비로부터 3m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때 3m 가로, 그 다음에 5개에 설치할 경우에 개구부를 다른 건물로부터 1.5m 이상 이격시킬 것 밑줄.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발생기실 구조는 벽은 불연성의 재료로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바닥 면적의 16분의 1 이상의 단면적을 가진 배기통을 옥상으로 돌출시킨다 밑줄 쳐주시면 되고, 그 밑에 있는 개구부를 창 또는 출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지도록 할 것. 1.5m 괄호, 그 다음에 위에도 마찬가지로 바닥 면적의 16분의 1 이상도 괄호 쳐주면 되겠습니다. 한글로 16분의 1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16분의 1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에 있는 부분, 출입구의 문은 불연성 재료로 두께는 1.5mm 이상의 철판을 사용한다. 여기도 괄호쳐서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자, 계속해서 넘어가서 다른 법규 부분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아세틸렌 용접 장치 사용 시 준수사항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모두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있는 부분을 포인트로 암기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3번에 있는 부분을 체크해 주면 되겠죠. 발생기에서 5m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m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시킬 것. 이때 뒤에 있는 내용보다도 항상 발생기는 5m고 발생기실은 3m다라고 꼭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면 되기 때문에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도록 합니다. 자, 계속해서 넘어가서 가스 등의 용기 취급 시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번만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다른 부분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숫자로 장난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용기의 온도는 40도씨를 유지한다 라는 것을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도 계속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로 가보도록 할게요. 보일러의 취급 시 이상 현상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 캐리오버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 텐데, 캐리오버는 무엇이냐면 보일러 수 속의 용해 고형물이나 현탁 고형물이 증기에 섞여 보일러 밖으로 튀어가는 현상입니다. 자, 이것을 가볍게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런 식으로 보일러가 존재한다고 하면 이때 안쪽에 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은 물이 있고 위쪽에는 증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증기 위쪽으로 이 증기가 나가면서 따뜻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때 밸브가 존재하게 돼서 이 밸브를 열 경우에 증기가 올라오면서 물도 같이 빨려 나가는 현상이 캐리오버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캐리오버 현상이 발생함으로 해서 프라이밍 현상과 포밍 현상이 발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현상은 캐리오버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현상이다라고 암기해 주시면 되고, 첫 번째 프라이밍 현상은 무엇이냐면 보일러 부하의 급변으로 수위가 급상승하여 증기와 분리되지 않고 수면이 심하게 솟아올라 올바른 수위를 판단하지 못하는 현상이 프라이밍 현상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일러 부하의 급변은 무엇이냐면 이때 밸브를 천천히 여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열 경우에는 압력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증기가 나가면서 딸려서 물이 쫓아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포밍은 우리가 폼 클렌징 할 때 이 폼으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폼은 그럼 거품을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물 속에 유지분이나 부유물 등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수면부에 거품이 많이 발생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품이 많이 발생될 경우에는 수위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이 포밍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발생 증기의 이상 현상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작용은 반드시 암기해주면 되고, 수격작용과 이상연소는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 시급시 이상 현상은 실기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각 특성이 무엇인지 정도는 체크하고 넘어가 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게차 작업 시 안정도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실기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줘야 되고 숫자 위주로 암기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역 작업 시 전후 안정도는 4% 이내가 되어야 되고 주행을 할 경우 전후 안정도는 18% 이내. 자, 그 다음엔 하역 시의 좌우 안정도와 주행 시의 좌우 안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하역 시의 좌우 안정도는 6% 이내. 그 다음에 주행 시의 좌우 안정도는 특별한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15 플러스 1.1. 이때는 V는 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런 표에 대해서 정리한 것만 암기를 해준 다음에 다음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게차의 방호장치 중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헤드가드의 구비 조건이 중요합니다. 해당 부분도 마찬가지로 실기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드가드의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 하중의 2배의 값으로 등 분포 정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이때 중요한 것은 최대 하중의 2배의 값이다. 체크. 그 다음에 두 번째,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경우를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개구의 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개구의 폭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부분에 좌식일 경우에는 0.903m 이상, 입식일 경우에는 1.88m 이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법규가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에 CBT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바꿔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 지게차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실기에서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정리해서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하지만 필기에서는 출제율이 낮기 때문에 가볍게 봐도 되지만 실기에서 나오는 부분이므로 따로 정리해서 노트에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고소작업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작업대는 우측에 있는 부분을 봐주시면 돼요. 우측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봐주시면 되는데, 고소작업대는 위에 있는 것을 작업할 때 쓰는 기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고소작업대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또한 실기 작업형에서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노트에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고소작업대 설치 시 준수사항에서 첫 번째, 당연하게 수평을 유지해야지 넘어지지 않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작스런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할 것 이랬는데, 아웃트리거는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주는 장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고소작업대를 이동 시 준수사항 부분도 실기시험에서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정리해 두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컨베이어 방어장치의 종류 부분은 모두 암기해 주셔야 되고, 해당 부분 또한 실기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고, 아래에 있는 컨베이어 안전작업 수칙 또한 실기에서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정리해서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컨베이어 방어장치의 종류는 비상정지장치, 그 다음에 덮개 또는 울이 있고, 그 다음에 역전 방지장치, 그 다음에 건널다리가 있겠습니다. 건널다리는 우측에 있는 부분을 봐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컨베이어가 있으면 위쪽으로 건널 수 있는 게 건널다리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베이어 안전작업 수칙, 즉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부분에 어떻게 암기하면 좋을지 암기 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베이어의 비상정지 장치가 풀리면 덮개 또는 울이 이탈한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컨베이어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첫 번째, 비상정지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그 다음에 풀리, 원동기 또는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그 다음에 세 번째, 덮개 또는 울은 무엇이냐면 원동기 회전축, 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이게 세 번째. 그 다음 네 번째, 이탈은 이탈 등의 방호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항상 방호장치의 종류는 모두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때 양중기의 방호장치 중 공통 방호장치는 반드시 암기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해당 부분은 마찬가지로 실기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권과 방지 장치가 있는데, 이때 권과란 무슨 뜻이냐면 지나치게 말아 올린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말아 올리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권과 방지 장치라고 보면 되겠고, 두 번째가 과부하 장치, 그 다음에 제동 장치와 비상 정지 장치가 있다 라는 것을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그림은 정말 중요한 그림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고 넘어가 줘야 되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된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작업형 동영상에서 나오기 때문에 항상 보고 어떤 것이 과부하 장치인지, 어떤 것이 비상 정지 장치인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훅 해지 장치가 무엇인지는 반드시 체크해 줘야 됩니다. 자, 훅 해지 장치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갈고리가 있을 경우 이거 안에 있는 줄들이 빠지지 않게끔 방어해 주는 것이 훅 해지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부분은 실기 작업형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고 필답형에서도 많이 출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필기에서는 출제율이 낮은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노트에 정리해서 다음을 대비하기 위해서 적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타워 크레인 보도록 할게요. 타워 크레인은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건설업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새로운 건축물을 할 때 옆에 지나가다 보면 높은 크레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타워 크레인에 해당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타워 크레인에서는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악천후 시 타워 크레인의 작업의 조치 사항 부분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실기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순간 풍속이 10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 크레인의 설치 수리 점검, 해제 작업을 중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순간 풍속이 15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 크레인의 운전 작업을 중지해야 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순간 풍속이 30m/s를 초과하는 경우나 중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5개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이 대여, 이탈 방지 장치를 작동시키는 등의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자, 이 정도는 체크하고 각각 숫자마다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는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와이어 로프 보도록 할게요. 와이어 로프는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로프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게 되면 이런 로프가 있다 정도 체크해 주면 되고, 로프의 꼬임 종류는 무조건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부분은 실기에서도 출제되는 부분이므로 와이어 루프의 꼬임 부분에는 보통 꼬임과 랭 꼬임이 있다 정도 체크해주면 되고 형상으로는 Z와 S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냥 종류 정도는 무조건 암기해 주도록 한다. 그 다음에 와이어 루프의 안전 기준에서 와이어 루프의 안전 개수 부분은 마찬가지로 실기에서 출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전 개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사용 하중 분의 절단 하중으로 구할 수 있고 안전율 구하는 것도 앞에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안전율과 같이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에 있는 와이어 루프에 걸리는 총 하중 부분은 하중이 나와 있을 경우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고 어디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냐면 세 번째 부분 슬링 와이어 루프의 한 가닥에 걸리는 하중 부분은 코사인이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학을 포기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코사인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이 코사인이 무엇인지 알기보다는 계산기에 대입하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공식만 암기해서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때 중요한 것은 화물의 무게는 항상 킬로그램 폴스다 라는 것도 같이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2번과 3번에 대한 하중 문제를 구해본 후에 잘 안 풀릴 경우에는 오픈 채팅방이나 네이버 카페에 남겨주시면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고 자, 안전개수 부분도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기에서도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와이어 루프 등의 사용 금지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이때 첫 번째 있는 와이어 루프에 대한 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실기에서도 많이 출제되고 있고 반드시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자, 이 6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노트에 정리해서 암기해 주도록 하며 항상 중요한 포인트는 숫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좀 더 꼼꼼하게 공부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 나오게 되면 이 7%와 10%를 바꿔서 출제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10%를 초과하는 것 이렇게 나오게 되면 틀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어떤 식으로 좀 같이 연동시키면 좋으냐면 공칭 지름이기 때문에 이 공칭의 7과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07 지름이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헷갈리지 않고 답을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